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2015년 현재 세계 자동차 생산량에서 5번째로 큰 위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 또한 성장하며 창조는 무조건 모방이다라며 중국은 여러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카피하여 섞어 만든 일명 짬뽕차들을 출시하며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모방은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서나 배움에 있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방하여 영감을 받기보단 한눈에 봐도 카피한 디자인을 보며 창조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중국 회사 측에서는 모방이 아닌 창조이다 라고 주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방한다라는 뜻에서 출발한 모범이란 단어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지향할 가치로 확장된 것처럼 중국인들은 전대의 제도와 물품을 베끼는 것을 높게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모방을 꼽고 있습니다. 독일 3사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여러 자동차 디자인을 그대로 복사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중국판 롤스로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은 롤스로이스, 내부는 포르쉐, 벤츠, 벤틀리, 제네시스까지 그대로 카피한 모습의 홍치 H9인데요. 홍치는 1958년부터 국빈차로 지정이 되었으며 브랜드 이름인 홍치부터가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붉은 깃발이라는 뜻으로 아무나 살 수 없는 고귀한 차량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프리미엄 전략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하듯 유튜버 리뷰 영상에서 팝업 손잡이 역시 품질이 떨어져 잘 닫히지 않거나 작동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네티즌들은 폭소하며 역시 마드인 차이나 현기는 잘 만드는 거였어 라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치 H9은 폭스바겐의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듬어 제작하였으며 한국 출시를 위해 박용남 YNK 글로벌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홍치의 주력 모델을 올해 3분기 내 국내 시장에 출시하는 게 목표라며 초기 연간 판매를 2,000대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H9의 국내 출고가로는 7천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의 동급 프리미엄 모델보다는 1,000만에서 2천만 원 낮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문가들은 중국어 마크가 들어간 프리미엄 세단이 7천만 원이면 독일 3사를 고려할 것 같다라고 하며 호평을 내렸습니다. 또한 가성비 시장을 공략한 짝퉁 중국차는 아무리 프리미엄이라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잡하다 라며 호평을 못 박았는데요. 역시나 어느 한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가 중국에서 출시한 자동차를 시승하고 난 후 갑자기 해머로 자동차를 전부 박살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부숴버린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요? 결정적 계기는 중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이나 시계, 신발, 핸드폰, 옷 등등 복사하는 능력이 출중한데요. 도시까지 복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에펠탑일까요? 바로 오른쪽이 프랑스 수도 파리의 에펠탑인데요. 사진만 봐선 어느 게 진짜 에펠탑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차이점이라면 텐두청의 에펠탑 높이는 파리 에펠탑의 3분의 1이란 것입니다. 놀랍게도 텐두청은 파리를 복제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에펠탑뿐만 아니라 파리의 고유 건물 스타일, 분수, 조각상, 베르사유 궁전, 심지어 가로등까지 비슷하게 만들어놨고 2007년 저장 광샤라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 중국의 파리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규모의 중국 짝퉁 문화로 인해 자동차 시장 역시 다를 게 없습니다. 중국 짝퉁차의 원조, 처음 모방이 시작됐던 중국 대표 모델은 바로 체리 QQ라는 소형차입니다. 중국 7위 자동차 측이 2003년에 내놓은 QQ는 당시 한국의 GM, 대우 마티즈와 너무나 똑같이 출시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100만 대 이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되며 판매 신화를 이루게 됩니다. 체리 QQ 가격은 530만 원 정도이고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2순위에 들며 2010년 중국 최고 브랜드로 선정이 되며 한국 회사가 뒷목을 잡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과 크기가 마티즈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결국 이 QQ는 표절과 모방 논란에 휩싸였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죠. 2004년 12월쯤 한국 GM 대우 측이
QQ가 마티즈와 너무나 비슷하다며 디자인 표절 소송을 낸 것이고,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외부 기술업체에 의뢰까지 하고 유사 정도를 조사해달라고 맡겼습니다. 결과는 이 두 차에 쓰인 부품은 대부분 모두 호환 가능하다는 결과를 GM 측은 얻어냈는데요. 하지만 끝내 중국 정부는 체리 자동차 QQ에 손을 들어줍니다. QQ는 판매량을 치고 올리며 이 계기로 중국의 짝퉁차 산업은 그 영역이 확대되고 결국 중국 정부 측이 길을 터준 셈이 됐다는 말들이 그 당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술 단계가 뒤떨어져 있는 국가의 기업이 선진국 기술과 제품을 모방하는 것은 흔한 일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 그 정도가 밥 먹듯 너무 심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표절과 모방을 인지하면서 계속 생산한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중국 짝퉁 자동차 시장은 중국의 현지 자가용 보급과 맞물려 활성화가 됐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국 현지 자동차 시장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연평균 20% 이상 판매량이 급증해서 소비자에게 내놓을 제품 선택의 폭이 좁아진 건 물론이고 중국에 설립한 다국적 합작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중국 기업들은 기술과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신차 개발을 하지 않고 카피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짝퉁 자동차들이 출시되게 되고 기술력 부족에 따른 실적 악화로 위기에 몰려있는 게 사실이며 현지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정점에 이르렀고 실적을 이루려면 이제 해외 시장을 노려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은 나와 있으므로 표절과 모방으로 덮인 디자인에다가 낙후된 기술력으로는 절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텅 빈 수레 같은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느 한 독일 자동차 전문 기자 볼프강 블라우브는 방송에서 중국산 자동차를 시승한 후 어이가 없어서 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독일의 BMW 1세대 X5와 거의 흡사한 외관을 한 중국 자동차 향원의 CEO 차량 모델을 소개하고 시승을 하며 소감을 말하는 취지로 촬영을 했습니다. 첫 영상 화면에 이 중국 자동차 회사의 마크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게 생긴 한국상용 자동차의 로고와 흡사하여 또 한 번 한국 기업이 뒷목을 잡는 차가 소개되는데요. 향원의 CEO는 진행 당시 10만 km가량밖에 주행하지 않았음에도 엔진을 비롯해 브레이크와 도어 핸들까지 녹이 슬지 않은 부위를 찾기 힘들었고 분해 단계에 있다며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 기자 볼프강 블라우브는 중국차의 품질을 확인하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지인의 차를 구매하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브레이크 디스크의 재료 품질을 꼽았으며 보통 브레이크 디스크라는 것은 수명이 꽤 긴 편인데 여기에 장착된 것은 그대로 돌처럼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소재라고 소개했는데요. 결함 부분이 중국 포장 메뉴보다 많다고 비꼬며 차량의 테스트를 시작한 전문가는 내가 25년을 일하면서 이런 차를 타고 모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며 주행 성능을 시작하게 되죠. 그는 차량 스티어링이 완전히 노가웃되고 마모되어 있으며 자동차의 방향 안정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그는 덧붙여 말하면서 급제동을 했을 때 멈추지 않고 50m를 넘어가는 상황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10만 km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차량은 더 이상 도로에 나가면 안 된다고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동차로서 상품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블라우브 기자는 디자인만 베꼈을 뿐 형편없는 차량에 분노했고 자신의 솔루션은 하나뿐이라며 소방차를 불러 물고문을 진행했습니다. CEO 모델 차량의 선루프를 열어 소방차에 물을 퍼붓기 시작하며 내구성 시험을 가장한 분노 표출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차를 오버워치의 라인하르트처럼 도끼로 찍고 망치로 두들기며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우브 기자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드라이버로 이쁜 라인 테러까지 그어주며 차 안에 폭탄을 설치한 뒤 끝내 차를 폭파시켰습니다. 차를 폭파한 이유에 대해 차를 신뢰할 수 없다. 완전히 무책임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를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단의 차량 파괴 솔루션을 진행한 것입니다. 짝퉁 자동차라는 오명에도 창원 자동차는 CEO를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했고 2008년에는 유럽 시장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오명을 끝내 이기지는 못했는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CEO는 수백 대에 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은 탑승자의 안전이 우선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며 이익보단 장기적인 투자를 앞세워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화민족의 시선에서만 재단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추기를 바랍니다.